오디오북 작가와 함께 도란도란. 거벽 2부 민유자. 난 아무래도 제이슨을 만나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만나서 무슨 말로 어떻게 말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싫다. 그를 만나는 일 자체가 내겐 고통이다. 되돌아보기 싫은 기억이다.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지난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제이슨을 만나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조이고 있다. 우선은 너무 잔인할지 모르지만 일단 만나서 나에 대한 가망 없는 기대를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확실히 못 박아 말해둘 필요가 꼭 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짐도 가볍고 또 그에게도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안기는 일을 미리 막을 테니까. 그럼에도 난 좀처럼 제이슨을 만나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제이슨이 정말로 정신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히 들었다. 아니, 오죽하면 가망 없는 일을 놓지 못하고 끈질기게 희망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듯 통증이 일기 시작했다. 난 이 통증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차일피일 그를 만나는 일이 더뎌지면서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통증은 검은 안개 퍼지듯 조금씩 더해갔다. 털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아니, 털어버리려 할수록 더욱 끈질기게 생각나고 내게서 떨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를 옥죄는 느낌이다. 결국 주체할 수 없이 무거워지는 중압감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이슨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제이슨을 만났을 때 그는 전과 같지 않았다. 물론 원래의 예전만은 못했지만 사고 후 8개월 만에 만났을 때처럼 수척하지도 않았고 표정과 눈빛이 다르게 보이지도 않았다. 평정심을 되찾은 듯 일상의 평온한 표정으로 담담히 나를 대했다.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에 그가 혹시 정신분열 증세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제이슨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사고 이전의 그때처럼 나를 스스럼 없이 대했다. 오히려 내가 안정을 잃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브라이언에게 전해들은 말을 개진할 때 아무 동요가 없는 표정에 땅을 바라보는 자세로 짧게 응 하고 대답했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에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어이없지? 제이슨은 내 마음을 또렷이 읽고 환히 들여다본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무렴 힘들다는 걸 내가 모르지 않아. 알지. 지난번보다 더 참혹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 그런데 말이야, 크리스. 그가 잠시 말을 삼키고 침묵하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난 꼭 그 정상에 실제로 한번 서보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히 들어. 이상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미친 생각이라고 단정해버렸던 내 마음이 제이슨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좀 누그러졌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언제부터? 크리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니? 몸이 멀쩡했던 그때도 말이야. 등반하는 일 말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몸이 성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 아무것도 내게 의미가 없더군. 영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 꼭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지. 이건 하늘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처참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오직 죽는 길만 생각하고 한동안 실행 방법을 연구했지. 하지만 죽을 수 있는 길? 그거조차 내게는 커다란 사치에 불과했어. 그럴 여건이나 능력조차 허락되지 못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기도 했을 그 시간들이 내게는 한없이 혹독하고 잔인했지. 견딜 수 없이, 정말 견딜 수 없이 무서운 깜깜한 고통의 날들이었어. 내가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는 날부터 나는 내 의식을 죽이는 약물을 투여받았어. 처음에는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덜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차차 육신이 회복되면서 육신의 고통은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맨정신으로는 나도 버틸 수 없었고 미쳐가는 나를 보는 주위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약물이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그렇게 나날을 참 무의미하게 지내다가 난 한 가닥 시로라기를 잡듯 고통을 잇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 그러지 못했으면 끝간데 없이 아주 영영 미쳐버렸을 거야. 내가 전에 산에 올랐을 때에 나 혼자 매번 치르는 한 가지 순서가 있었어. 마지막 발을 정상에 올려놓고 나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으면 끝까지 한 치의 오차나 오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중압감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온몸이 하늘로 솟으며 붕 뜨는 그런 황홀한 순간이 있었거든. 난 그 의식을 치른 다음에야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지. 그때의 그 무아 순간들을 떠올리는 동안만은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지난날 내가 올랐던 산들을 더듬어가면서 차례로 매일 올랐어.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상에 오르고 나서 하산하는 과정들을 낱낱이 재현하면서 약물을 조금씩 줄여나갔어. 근데 어느 날 말이야, 그 정상에 다시 한번 꼭 서보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더군. 혼자 씁쓸히 웃었지. 내가 생각해도 영 어림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거야. 그중 신기하게도 죽었던 다리의 신경이 아주 조금이지만 5%가량 살아났어. 물론 너무 미미해서 아직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누를 수 없는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 언젠가는 신경이 조금 더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노력하리라는 거지. 그 생각으로 팔 힘을 기르기로 했어. 실제로 이 팔 힘만으로 작은 벽을 오를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큰 벽도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제이슨의 어깨와 팔은 전에 2배로 울퉁불퉁 커져 있었다. 난 잔잔한 어조로 또박또박 해나가는 제이슨의 긴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한없이 크고 견고한 바위처럼 느껴졌다. 그에 비해 나는 한없이 비겁하고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다. 그렇지만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실제로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나는 제이슨 앞에서 내가 하려던 말을 차마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의 사슬에 묶인 양 무거웠다. 돌아와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에게 이메일을 썼다. 사랑하는 친구 제이슨, 미안하고 또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 정말 내키지 않고 하고 싶지 않지만 내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구나. 상처받고 웅크린 한 마리 짐승처럼 난 지금 고통으로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있다. 괴롭다. 무척 괴롭구나. 내 영혼은 지금 한쪽 날개가 꺾여 날지를 못해. 날개를 달아 훨훨 날고 싶지만 내 의욕은 이미 시들고 말라 죽어버렸어. 내 마음은 천군의 바위에 짓눌려 있다. 예전처럼 생생하고 건강하게 소생시키고 얼어붙은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굴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산에 오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너를 돕고 싶지만 할 수 없어. 아, 참 비극이지만 난 정말 다시는 할 수 없어. 안 돼. 제이슨, 난 너를 존경한다. 난 오히려 내가 부럽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 근데 도저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괴롭다. 미안해. 아니, 너를 돕지 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못난 모습을 내게 보일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 제이슨. 내게 친구라 말하기도 부끄럽구나. 메일을 써놓고 막상 보내려 하니 울컥 눈물이 핑 돌았다.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를 다시 만나서 최소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메일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다. 왜 내가 이리 약하고 못났을까? 약하지만 그래도 비겁하지는 말아야지. 얼굴을 보고 말하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 줄리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나도 크리스를 참 좋아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무슨 생각을 더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크리스, 우리는 아직 만나기 시작한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미 5개월이나 됐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으니 한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까? 나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나 물어봐요.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크리스, 아무튼 그 얘기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로 해요. 그래? 그럼 줄리, 난 당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결혼 여부는 한 발 물러나 기다리기는 할게요. 허나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말아요. 내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테니까. 창밖에는 푸른 바다가 보였다. 창에는 흰색 반투명 커튼이 드리워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창밖 날씨는 화창하다. 저만치 바닷가 모래밭에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다. 바람결에 날리는 긴 머리에 하얀 비치 가운을 입고 속에는 주홍색 비키니 차림이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긴 모습이 줄리를 많이 닮았다. 반가운 마음에 자세히 보려고 커튼을 거두려니 손이 닿자마자 커튼이 주르르 쏟아져 내린다. 이 커튼이 거쳐야 줄리인지 확인할 수 있겠다고 조바심을 치며 두 손을 써서 부지런히 커튼을 잡아내리나 커튼은 계속 내려와도
굳히지를 않는다. 허우적대다가 문 밖으로 빨리 나가서 줄리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고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서는 순간 거대한 검은 벽 앞에 서 있다. 벽은 하늘이 보이지 않게 높다. 너무나 크고 높아서 좌우를 살펴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오직 냉기를 뿜는 검은 벽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막막한 절망감이 나를 둘러싸고 엄습하는 냉기로 몸이 얼어붙으면서 사지가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이 숨이 콱 막히게 답답해졌다. 어떻게든 이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야겠다고 돌파구를 찾아 무진 애를 쓰다가 가까스로 깨어났다. 이마와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흘렀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곰곰이 생각해본다. 나는 여지껏 실패한 사고의 끔찍함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망각의 바다로 밀어버리고 생각지 않으려 노력하며 지내왔다. 그래서 그를 멀리하고 만나기조차 꺼려해왔다. 그런데 제이슨은 나보다 더 혹독한 고통과 암흑같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했던 정상에서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날마다 나와 함께 산을 오르며 지내왔다니. 그리고 이젠 그걸 다시 시도해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게 지금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서 눈을 감을 수도 달아날 수도 없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그의 마음을 돌려놓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허나 누가 무슨 수로 그를 단념시킬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자격으로 그마저 말릴 수 있단 말인가? 티나에게서 마음을 정했냐는 독촉 전화가 왔었지만 줄리는 곰곰이 생각하니 티나가 하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간과할 상황은 아니었다. 일주일 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약속 없이 그녀를 찾아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차에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녀가 걸어와서 찻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줄리, 당신이 포기하면 아주 간단히 우리 모두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어요?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아이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상황을 모르겠어요? 티나, 아이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왜 당신이 봐요? 그냥 포기하면 되지.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티나.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당신 말만 듣고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요. 당신 말대로 크리스의 아이가 있다면 내가 크리스와 함께 그 아이를 책임지겠어요. 안 돼요. 내 아이를 당신이 키운다고요? 티나는 펄쩍 뛰면서 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누가 키우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양육에 책임을 지겠다고요. 아무튼 아이를 보여주세요. 오늘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지금 없어요. 외갓집에 보내서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아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줄리는 점점 더 티나를 믿을 수 없겠다는 심경이 확실해졌다. 찻집을 나와 티나의 집을 미행할 심산으로 차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만치 걸어가는 티나에게 마주 달려오는 아이가 있었다. 티나는 주위를 살피며 얼른 손짓으로 아이를 밀어냈다. 얘가 맞군요. 엄마 맞지? 네. 근데 아줌마 누구야? 근데 이렇게 큰 아이가. 당신 악한 여자군요. 얘는 크리스를 만나기 전이잖아요. 아니 얘는 저기 내 말 좀 들을 필요 없어요. 줄리는 당황하는 티나를 싸늘히 훑어보고 떠나왔다.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데 줄리는 오히려 눈 멀었던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오랜 고민 끝에 털어놓는 내 얘기를 긴 시간 듣고 있던 줄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물었다. 그 일이 위험한 일인가요? 아니면 힘든 일인가요? 물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역시 힘든 일이기도 하지. 아니, 크리스, 내 말은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큰 이유가 무척 위험해서인가요? 아니면 엄청 힘드는 일이라서인가요? 사실 준비만 철저히 하면 그게 불가능하도록 무척 위험한 것은 아니지. 그보다는 불가능한 이유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야겠지. 이건 정말 할 수 있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요? 그렇군요. 불쌍한 크리스, 당신은 여태까지 트라우마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기억 속의 허상일 뿐이죠. 이제 당신은 그 허상의 울타리 속에서 나와야 해요. 그렇다면 이 일은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크리스 당신을 위해서 꼭 하는 게 좋겠어요. 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일 우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당신이 그 일을 해낸 이야기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면 더없이 큰 선물이 될 텐데요. 그녀는 미루었던 청혼을 이렇게 승낙했다. 야, 제이슨, 너 참 대단해. 휴, 정말 대단하다. 크리스, 너 없으면 말짱 헛거지. 제이슨은 땀을 닦으며 예의 그 소리 없는 웃음을 싱긋 웃는다. 나는 지금 열성으로 제이슨을 도와 등반 연습을 하고 있다. 장비들을 옮기고 설치한다든지 제이슨의 무감각한 발을 들어 올려 크랙에 고정시키는 일을 도와준다. 그렇게 다리에 무게를 덜어주면 발로 버티지 못하는 그는 팔의 힘만으로 바위를 끌어 잡아당겨 올라가야 한다. 이는 성한 사람 등반의 몇 배로 더디고 힘드는 일이다. 제이슨은 비지땀을 뻘뻘 흘린다. 그래서 자주 쉬어야 하지만 그는 무서운 응집력으로 번번이 나를 놓으려고 감탄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서로 선동을 고집하는 일은 없다. 나는 더 이상 없고 함께만 있을 뿐이다. 좌절해서 포기해버렸던 그 벽을 제이슨과 나 사이에 두고 있을 때는 절망의 깜깜절벽이던 그 거벽이 나란히 서서 함께 바라보는 지금 보고 또 봐도 감탄을 자아낼 눈부시게 아름다운 위용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가 올라야 하는 그 거벽은 언젠가 정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제이슨은 성공의 희망을 이미 오래 전부터 붙들었고 나는 줄리와의 약속을 내 분신에게 반드시 선물해야 하니까. 때때로 사랑의 물주기가 쉽지만은 않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될지라도 내 인생길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더불어 걸을 때 지치지 않고 살만 나는 신바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꽃이 피었으니 때가 되면 열매도 맺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